저희가 지금까지는 바둑학과 폐지 근거를 논박해 봤다면 이제는 바둑학과가 꼭 있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학과가 꼭 있어야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 교수님? 네, 아까 정 교수님 인터뷰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사실 바둑학과가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상당히 높지만 세계적으로도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명지대학교 내에서 가장 대외적 인지도가 높은 학과다. 그렇게 간판학과고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어쨌든 그 업계의 최고 인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뭐 아무래도 학교라는 게 레벨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들은 다른 학교에 이제 여러 개의 학과가 있으면 성적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입학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서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서로 굉장히 자극도 되고 서로 간에 배우고 또 25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각 분야에 진출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서로가 이렇게 자극도 되고 또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도움도 주고 그럴 수 있는 학과가 사실 드물죠. 네. 네, 그런 면에서 저희는 학교가 존치해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거의 도장 교육과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겠죠, 엄 기자님? 아, 그럼요. 그 도장 교육은 아무래도 그 엘리트 체육 그쪽 중심이고요. 네. 우리 저기 바둑학과의 교육은 모든 교육에서 꿈꾸는 전인적 어떤 교육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술만 익히는 게 아니라 어떤 지성이라든지 감성, 의지 뭐 이런 모든 걸 다 두루 교육하는 곳이고요. 분명 엘리트 체육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다시 그 엘리트 체육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들, 그걸 다 학교 교육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메워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 그런 부분들을 명지대학교 바둑학과가 너무 잘 해왔죠. 그래서 한국 바둑이 이만큼 성장하는데 이 산업도 크고 어떤 여러 면에서 문화적 가치 갖다 만드는데 바둑학과의 역할은 상당히 컸다고 봅니다. 네. 정말 이 도장 중심의 바둑 기술을 연마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 바둑학이라는 정말 깊이 있는 학문으로 발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프로기사 신분으로 바둑학과를 졸업한 기사들에게 바둑학과에서 수학 경험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물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도장과 학교는 사실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바둑 도장은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 프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그곳에서는 사실 바둑 승부를 이기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신 수양이라든지 그런 쪽을 집중해서 가르치는 곳이고요. 학교는 이제 바둑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프로 기사들의 시선은 보통은 이제 승부에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못 쓰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좀 사실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을 추구해야 되는 그 시선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둑을 기술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아닌 바둑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바둑 교육 그리고 바둑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것을 배운다는 것이 좀 새롭게 느껴졌고 바둑에 대한 어떤 다른 시선을 갖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물론 또 바둑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교양 수업도 받으면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좀 기쁨과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도장에서 교육도 어릴 때는 저도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실력이 세야 된다, 기술이 세야 된다 이게 이제 사실 첫 번째 주된 교육이었는데 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 바둑 성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둑 학과 그 수업을 듣고 매일 학교를 다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적인 어떤 그 자기 사고가 좀 더 열렸을 때 더 좋은 바둑을 둘 수 있다는 생각들을 뭐 갖게 돼가지고요. 명지대 바둑학과를 가면서 좀 넓은 시야를 좀 제가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 뭐 즐거웠던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뭐 바둑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만 있었다면 이제 학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방금 한종진 기사회장 얘기 들으면서 네. 생각이 났는데 사실 저희과 다니면서 오히려 성적이 올라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약간 입단 연령 제한이 좀 풀어져서 학과에 들어온 이후에 입단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네. 많은데요. 본인들이 원래는 바둑을 계속 공부해야 바둑 두는 것만 공부를 해야 실력이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두 가지를 같이 했더니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야가 넓어진다, 좀 더 깊이가 생긴다 네.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다른 부분들을 배우면서 시야가 넓어져서 발상의 전환으로 바둑도 더 잘 두게 되는 이 네. 선순환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바둑학과 폐지 논란과는 정말 무색하게 해외에서는 오히려 바둑학과 신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세라고요. 네, 그 저희과에서 박사과정 마치고 상하이 건교대학교에 지금 미디어 학분의 바둑 전공 교수로 가 있는 분도 있고요. 또 그 중국 교육 정책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인드 스포츠 학부로 만든다면 개설을 허용을 해주겠다. 그래서 네. 내년부터는 마인드 스포츠 학부로 전환을 할 거라고 했고요. 또 그 우리는 바둑진흥법이 있는데 중국의 취저우성은 바둑진흥법 유사한 그런 네. 법률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법률에 이제 기초를 해가지고 취저우 대학에서도 2024년부터는 바둑학과를 개설을 해서 신입생을 받겠다 이렇게 이미 다 공표를 했고요. 네. 또 저희과가 폐과된다는 소식을 들은 국내에서도 바둑학과가 정말 없어진다면 우리 대학에서 신설을 해도 좋겠냐 이런 식의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폐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계속 들고 있습니다. 예. 이 해외 보급 활동에서도 명지대 바둑학과 졸업생들의 활약이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해외 바둑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In the world of Baduk, the Myungji program is unique and successful. Some of the research coming out of the department has been valuable, and the program's graduates are quite a force in teaching Go, especially in the West. People like Diane Kosheki, Huang In-sung, Ho Chi Minh, Yung Yang-sung are just some of the names that come up into my mind. There's really no other program, no other Go program that enjoys this kind of depth and breadth in reputation. They teach online. They help organizing tournaments. They comment on Twitch, and that's very important. So we need these people, and we like them, and we love them, and we are happy that we have them, and I count on it that we will have them in the future again. 국내 어떤 대학의 어떤 학과가 이 미국과 유럽의 관련 단체로부터 이렇게 한 목소리로 찬사를 받고 또 감사 인사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작 학교 당국은 폐지를 논하고 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남청 교수님은 현실적으로 이 사태에 어떻게 결론 나기를 바라시나요? 바둑학과가 25년 되면서 사실 다른 곳에서 신설이 되더라도 바로는 활용할 수 없는 많은 인적 인프라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쌓아왔거든요. 어떤 것들을 없애는 건 굉장히 순식간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 그걸 다시 쌓으려면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명지대학교에서 이번 폐과 결정을 좀 재고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학교가 통폐합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이 바둑학과에서도 학교 측에 뭔가 새로운 구성안, 가능성, 이 탈출구를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적인 활동이 탈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거란 의견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엄 기자님? 사실 지금 세계 많은 나라에서 바둑을 갖다가 자국에 보급하려고 합니다. 자국 국민들한테.
왜냐하면 바둑이 갖고 있는 여러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노인층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체 장애 계신 분들한테 마인드 스포츠 종목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바둑을 갖다 보급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한 예로 지난해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번 바둑을 보급하려고 했었댔어요. 네. 당시에 우리나라의 김명한 팔단이 가서 어떤 보급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현재는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본의 프로기사를 부를 건가 한국 프로기사를 부를 건가 그 저울질을 좀 했답니다. 네.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김명한 팔단을 갖다가 부르게 된 건데요. 저는 그 뒤에 배경에 분명 바둑학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석유 부국에서 이 바둑을 갖다 자국에다 이식하려고 할 때 단지 바둑의 어떤 기술적인 면을 이식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어떤 국민들한테 어떤 긍정적이고 문화적, 어떤 학문적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심어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했을 텐데 네. 현재 바둑 세 나라 강국 일본하고 중국, 한국으로 네. 볼 적에 사실 일본과 중국은 뭐 실력이야 뭐 저희보다 뒤진다고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사실 거기는 학문적 깊이라든지 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쌓아놓지를 못했지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바둑학과를 통해서 25년간 동안 그런 학문적 연구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한국 바둑을 보급하는 게 더 낫다고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김명한 팔단을 초청해서 그걸 논의했다고 보는데요. 남 교수님, 바둑을 포함한 오히려 다른 마인드 스포츠로 영역을 좀 확장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계시다고요? 네, 저희 다 아시겠지만 바둑 잘 두는 친구들이 어떤 다른 보드 게임을 배우더라도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인기가 없지만 뭐 체스나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올림픽의 종목으로 들어갔던 적도 있고 네. 국제대회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 요즘에 뭐 카탄 이런 게임들도 네. 어린이들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임들도 다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라든가 국제대회 굉장히 많이 네.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바둑학과 진학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다른 보드 게임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좀 선수로 키워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몇 년 전에 브릿지 수업을 한 2학기 정도 개설한 네. 적이 있었는데 그 수업을 통해서 저희 학과 학생 3명이 유스팀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중국의 대회를 참가하기도 네. 했고 그 친구들은 졸업 후에 지금도 한국 브릿지 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릿지뿐만 아니라 체스나 체커스나 그 밖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게임들을 저희가 먼저 선점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사실 발전 계획 안에다가 마인드 스포츠 학부로 저희를 좀 네. 확장을 시켜 주십사 그런 제안도 했었던 거죠. 네. 정말 마인드 스포츠 학부로 오히려 발돋움을 해서 정말 네. 바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인드 스포츠 학과를 두루두루 접하면서 또 함께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한 치 앞도 예상하기 힘든 바둑학과 폐지 국면에서 이 최선의 해법을 오늘 한번 논의해 봤습니다. 남천 교수님, 끝으로 오늘 좀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 이제 폐과 소식 알려지면서 정말 아까 인터뷰도 보셨지만 많은 곳에서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고 그래서 솔직히 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이렇게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네.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더라도 이번에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을 진짜 할 수 있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고요. 통합안이 교육부에 신청이 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교육부 승인이 날 때까지는 아직 기간이 조금 있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학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폐과와 관련된 것들을 좀 제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좋은 결과 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저희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분들께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정말 바둑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바둑학과가 폐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민영 기자님, 이번 사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무엇보다도 현재 바둑이라는 이 종목은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이고 문화 상품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 바둑학과, 명지대 바둑학과는 한국 바둑의 명줄과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네. 또한 그런 바둑학과는 그 동시에 우리 앞으로 그 명지대학교가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젖줄이 될 학과입니다. 한국 바둑의 명줄이고 명지대학교의 젖줄이 될 이 과를 갖다가 네. 지금 만약에 이렇게 너무 쉽게 너무 짧은 판단으로 없앤다면 나중에 너무 큰 후회가 남을 것 같아요. 네, 두 분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창설 25주년을 맞은 명지대 바둑학과 정말 갖은 어려움을 다 거쳐내고 팬데믹 위기까지 이겨내며 전 세계 바둑계의 보물로 성장했습니다.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 재고해 주시기를 저 역시 바둑인의 또 바둑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긴급대담 지속이냐 폐지냐 위기의 바둑학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둑학과라는 게 이 바둑 팬들이 열렬하게 그 지지를 하고 또 실제로 바둑계와 긴밀하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준다면은 학교에서도 좀 다시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학과인데 폐지된다는 소식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런 바둑학과가 존재함으로 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라면은 단순하면서도 확실하죠. 이 바둑학과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한국 바둑이라는 것은 한국의 위상을 높인다고 생각해요. 브랜딩을 시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좀 가치를 조금 더 알아봐 주시고 다시 제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